2022년 8월 1일자 국내외 시사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목은 기업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이라고 계속 저는 그 제목을 잡고 있는데요. 기업의 목적이란 것은 이제 제가 전공으로 공략하는 분야고, 국가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뭐 문의 아니긴 합니다만은 국가에 대한 생각을 더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자기 학습 효과도 좀 누리는 그런 거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시면 뭐 진짜 대단히 감사한 거죠. 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월 1일자 로이터에서 해군의 날에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그렇게 했다 하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쓴 용어는 새로운 해군 독트린에 서명했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런 로이터의 뉴스가 7월 31일자인데요. 그게 뭐 해군의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 밑에 있는 내용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일요일 새벽 러시아령 항구도시 흑해 함대본부를 공격해 직원 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푸틴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뉴스인데, 여기에 이제 닉슨 독트린도 아니고 푸틴 독트린이라는 용어를 로이터에서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뉴스는 동일 날짜인데요.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가는 이유는 중국의 화두로 여겨진다. 참 외국의 표현들은 참 간접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쓰고 있죠. 우리나라 뉴스들을 보면은 직선적인 용어들을 좀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선동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국문 번역으로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미중 관계에서 대만이 최대 화약고인 이유라고 USA Today라는 데의 뉴스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은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은 재미없을 거야 라고 중국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펠로시 의장이 가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8월 1일자 US 투데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오늘 날짜는 펠로시 4일 대만서 차잉잉원과 회담이라는 뉴스 제목으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만 ADIG 침범 등 무력 시위를 하겠다 하는 뉴스 제목이 떴습니다. 이분이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시죠. 이분이 국회의장으로서 왜 동아시아 내지는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 의도가 뭔지, 그거를 저는 좀 제 수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펠로시 할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참 할머니시죠, 솔직히. 근데 허리는 꼿꼿하고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할배는 왜 원수처럼 지냈지? 대통령 시절 때도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트럼프의 연설문을 찢은 그런 여성분이죠. 하원 의장으로서.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배워야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한국 국회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떤 뉴스 매체 보도냐 그러면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도 아니고 중국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서 펠로시 의장이 4일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라고 외신들은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펠로시 의장은 그 출발하기 전에 동남아시아 그 순방을 하기 전에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방문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대만 방문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또 TV조선 최훈희 기자는 얘기한 것을 좀 가져왔습니다. 갈 거냐 말 거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미중 관계가 더 험악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 우측에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집어넣습니다만 중국이 종이 호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펠로시 그 국회의장이 하원 의장이죠. 대만을 방문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 비행기까지 강제적으로 착륙시킬 거야. 라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8월 4일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럼 한국은 언제 오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대만 갔다가 아니면은 필리핀이면은 필리핀에서 대만 갔다가 한국과 일본을 갈 건지 또 일본부터 먼저 갈 건지 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오긴 오는 모양이에요. 참 이게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에서 일본 뉴스 매체의 보도는 어떨까? 그러면은 여기에 후지 테레비 쪽인데 일본 언론의 관심사는 북방 영토. 그렇다면 한국의 언론 관심사는 뭘까? 푸틴의 푸틴 독트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북방 영토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써서 확실히 지킨다. 북방 영토 주변 해역 푸틴 대통령 연설 내용을 그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영토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홋카이도에서 그 떨어진 요 섬들이 모양인데 요게 이제 그 내놔라 못 준다 뭐 이런 게 해서 2차 대전 후에 그때는 소련이었죠. 소련이 강제 점령한 폭인데 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까지 이제 러시아령이니까 일본 영토하고 매우 근접하게 돼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사람이 크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건데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위에 그 캄차카 반도인가요? 그 사할린 쪽하고 연결돼 가지고 내려오는 그 반도죠. 그러니까 일본 뉴스도 결국은 자기들한테 그 최대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관심사를 뉴스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한국의 언론의 관심사는 YTN 오늘 그 뉴스 기사인데요. YTN이면 우리나라의 그 연합통신이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온 그 기자는 YTN 김원배라는 기자의 그 보도 내용인데, 푸틴 극초음속 미사일 7콘 몇 달 안에 러시아 해군의 인도. 이걸 보면서 뭘 의도하는 제목일까라고 참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가 무슨 중립적인 입장에서 뉴스 보도를 내는 걸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푸틴 독트린이면서 미국이 우리의 적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 동쪽의 그 북방 영토를 우리는 지킬 거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극초음 미사일 7콘 몇 달 안에 러시아 해군에 인도한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 뉴스의 보도 수준이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국내뉴스에 미국이 러시아의 적이라는 것과 북극 패권, 독트린 내용은 침묵, 저급 수준의 뭘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거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뭐 좀 답답합니다. 근데 느낌이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 뒤쪽에 있는 해군 그 장성들이 참 그 고령화가 되긴 됐네요. 이쪽도 푸틴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이런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면은 뉴욕 타임즈인데 그 기자들이 4명이나 돼요. 이런 뉴스는 중요한 뉴스는 많은 그 기자들이 합동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까 YTN은 그 혼자 그 기자의 그 뉴스 보도 내용이었죠. 그 영어의 내용을 여기에 이제 그 번역한 얘기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병 전략 전개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러시아 TV 시청을 위해서 러시아 여권 휴대폰 전화 셋톱박스를 받고 있다. 이것은 공포의 세뇌의 사회적 캠페인의 요소이다. 그리고 뭐 저항의 징후가 뚜렷하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들은 러시아 여권, 휴대전화 번호, 러시아 TV 시청용 셋톱박스를 나눠 주었는데 그들은 우크라이나 화폐를 루블화로 대체하고 러시아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재루팅했으며 동화에 저항하는 수백 명을 체포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합병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한일 합방이라고 얘기했지만 합병이 옛날에 우리가 당했죠. 일본한테. 지금 그런 꼴로 그 세상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돌아가는 건지 상징적인 그 사진인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그 러시아 국기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21세기판 정복전쟁의 다음 행동인 풀뿌리 국민투표가 시작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리가 먹어도 좋지 그 전체가 아니고 지금 점령지역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뉴스가 오늘 그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나왔고요. 별다른 또 독특한 얘기로 조만친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변심이 어떻게 미국 태양광 산업을 되살릴 수 있을까라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에반 할퍼라는 기자의 뉴스인데 한마디로 지금 반도체 그 지원 투자액은 그 국회에서 미국에서 그 통과가 돼가지고 한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할 때 무슨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돼 있는데 태양광 사업도 거기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보 차원에서 미국은 되살릴 것이다. 태양광 산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자회사인 큐셀스 북미 마케팅 전략 책임자인 스컷 모스코위치는 이는 미국이 뒤처진 글로벌 경쟁 시장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쪽이 그렇다니 이 나라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가진 적이 없다. 미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법률은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이번에 그 또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그 지원 법안이 나온 모양입니다. 기업은 조지아주 및 전국토 새로운 제조업에 투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그 태양광 만드는 공장인 모양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거울인 것 같은데 하나 로고가 거꾸로 이렇게 반사가 돼서 보입니다. 이게 그 하나 미국 공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한국 정부는 우린 어땠지? 국내 태양광 업체에게 어떤 지원책도 해주지 않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 정권은 중국산에 친중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태양광 업체들이 그 웅진인가요? 어디는 태양광 소재 에너지 업체로서 웅진 에너지인가 완전히 파산 정리가 됐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태양광을 살리고자 거꾸로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 정권이 한국의 태양광 산업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관세라든지 또는 국내 그 태양광 업체한테 어떤 지원책이라도 있었어야 될 텐데 물론 중국이 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싼 맛에 다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은 중국에 의존해 가지고는 이건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된다라고 미국 쪽에서는 이미 인식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가 한국에다 공장을 안 짓고 미국에 짓겠느냐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그 나사의 첫 번째 아르테미스 달 발사가 다가옴에 따라 8월달에 어떻게 발사란 모양인데요. 다시 이제 그 달에 착륙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군중들이 10만 이상 그걸 관람할 거라는 그런 오늘 투데이 플로리디아라는 그 언론 그 사의 그 제목인 것 같은데요. 엠넷 켈리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그 8월 29일 그 다음에 8월 29일, 9월 2일 그리고 9월 5일 노동절 9월 5일이 노동절인 모양인데 10만 명의 방문객이 그 발사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릴 예정이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눈에 띄어서 좀 해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우리가 이 플랫폼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뉴스 포탈 그런 거를 보면은 본인들이 그 뉴스 알고리즘을 선정해서 여론을 오도할까봐 자기네들은 편집을 안 하고 다만 그 신문사들만 해가지고 우선 순위의 편집은 신문사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면을 오래간만에 한번 훑어봤어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내용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1면, 2면도 있고 3면도 있고 뭐 4면도 있으면 조금 날짜가 뒤로 갈지 모르지만 이게 왼쪽이 이제 여당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이걸 일일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민주당, 야당 얘기하는데 뭐 이재명이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윤 대통령 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공격하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국내 뉴스 수준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거죠. 좌우 대립을 조장해서 국민이 정치에 혐오를 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 같이 보인다. 저 같은 사람이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게 만드는 거죠. 저 꼰대입니다. 그리고 노땅이에요. 네, 늑다리라고 또 저는 스스로 얘기합니다만 저도 젊었을 때는 그 어르신들을 늑다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저는 늑다리다, 꼰대다, 그 다음에 이제 노땅이다. 저도 그렇게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댓글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감정유발 충동질하는 그런 국민의 수준들의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봤어요. 왜냐? 아까운 시간을 이런 데다가 그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도배하는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제가 다음에 이미 지난번에 어떤 그런 돌아가는 상징을 그 어떤 갈등 구조도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 장면으로 다시 넘어가면 우리나라 뉴스가 아까 왼쪽은 이제 그 국민의힘 거를 얘기했는데 우파 이념과 좌파 이념이 대립관계인데 뭐 이렇게 갈등 구조들을 만들어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국가 이익이라는 공동 목적을 합의하면은 서로 싸울 일 없이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수준을 그 좌우 대립으로 맨날 사석에서도 아니 말하면 혈연 관계에서도 사고방식이 틀리면 서로 대화를 안 하는 선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갈라놓은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생각이 틀리면은. 근데 그걸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국가를 조정하는 세력이 만약 있다면 우리나라 그 조그만 나라에 뭔 언론들이 그렇게 많은지 개나 소나 다 언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댓글 부대가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 댓글을 다는 그 수준을 보면은 일본 것만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고 또 그 뭐 미국 거를 좀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수준은
진짜 저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들이 아무리 뭐 댓글 다는 놈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수준 안 되는 그 저급의 댓글을 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준을 보는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오늘 8월 2일자 뉴스들을 이렇게 모아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그 장벽을 하나 했습니다. 다들 배운 거는 다들 잘 배웠는데 머리도 똑똑해요. 근데 이 이분법적인 좌우 대립의 그 벽을 못 뚫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서 봤습니다만은,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는 이런 그 벽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공동 목적을 위해서 필요 조건들을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진짜 그 소망에서 이런 그 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들이나 또 식자연 하는 사람들이 야가 어떻고 여가 어떻고 뭐리면서 우리나라가 어떻다 하는 얘기 진단들은 잘해요. 진단들은 뭐 이래 가지고 뭐 걱정하는 투로 얘기하는데 그럼 좋다. 그건 맞는데 그럼 해결책을 너는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느냐? 대안은 제시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좋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대립 딜레마 관계로 확실히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이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사회인문학적인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아까 우리 대문에 얘기한 대로 기업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이고 기업은 국가의 목적은 오늘도 내일도 국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고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들이 분명히 속으로 내재해 있는데 그 내재된 힘을 잠재된 힘을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나요?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동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한테 지금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저 같은 소시민이 이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라는 그런 기능 속에서 봐주시는 분은 별로 없지만 이런 그 얘기를 달하는 그런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음번은 오늘 그 마지막 그 얘기 같은데 영국이 이 중국한테 선전포고했다. 정치 경제 모두에. 그리고 이제 그 영국 수상이 이제 스스로 그 자리를 내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 전문가의 이분인데 그 파이타임즈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분이 얘기하는 그 시사평론이라는 것도 그 근거를 다 대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차기 그 수상 후보가 두 분이 있는 모양인데 여성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성 후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외국인 소수민족 출신이고 아무리 봐도 그 인도 계열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건 여기에서 보면은 중국과의 무역 단절로 불가피하게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 것. 인플레이션은 감내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영국 내에서도 보이콧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국민의 정서가 그렇다면 물건값이 비싸지더라도 중국 거 안 쓰고 딴 나라 거 쓴다. 한국 거 쓰면 더 감사하고요. 일본 것도 쓸 수 있고 동남아시아 물건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그 중국의 이 말하자면 유럽이나 그 상품의 침투 사실은 수출한 건데 그러면서 얘네들은 정치적으로 공작학원이나 뭐나 이런 거로 같이 침투를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그 뇌물을 많이 먹은 그런 게 공공연히 지금 보도가 되고 있었죠. 자, 이렇게 8월 1일자 뉴스를 조금만 이렇게 수집을 해봐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치 않고 진짜 그 벼랑 끝에 몰려있는,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이거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도 3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할 만큼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들은 정치면이나 국제면을 보더라도 전혀 경각심을 실어줄 만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뉴스 보도하는 언론 매체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 뉴스, 뭐 저는 솔직히 야후하고 야후 재팬만 봐요. 거기에서 이제 찾아내고 유튜브에서도 일부, 여기는 유튜브도 하나를 인용했습니다만은, 나이 먹어가는 꼰대가 돌아가는 세상, 이런 걸 볼 때, 뭐, 접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인터넷을 통한 어떤 그런 뉴스, 정보뿐인 없겠습니다만은, 뭐, 실제 저거 체험적으로 무슨 정부 관계에 연관돼서 들은 정보도 없고, 단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만 보는 겁니다만, 객관적인 시각을 좀 느끼고자 여러 그 언론 매체, 포털 사이트, 야후와 야후 재팬, 그다음에 네이버, 다음은 제가 잘 안 봅니다. 다음은 잘 안 보고 있고, 그 세 군데 것만 수집을 해도 이렇게 그 다양한 그 국제 정세나 또 국내 돌아가는 정치판도 이렇게 그 볼 수 있는데,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비해서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의 어떤 화두나 언론들이 이 보도하는 내용들은 진짜 이 단말마적인 아주 편협한, 또 쪼가리 같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10대 선진국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좀 글로벌한 뉴스들을 우리나라 자체 정치 외교 면에서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전에 제가 갈등해서도 이런 거는 좀 그거에 비유해서 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8월 1일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어떤 현실을 좀 인식해 보고자 했습니다. 뭘 주장하는 거냐 그렇게 따져 묻지 마시고요. 그렇긴 한데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그 마인드는 제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